제 전공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또 그게 좀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 전공은 운동 생리 심리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한 2주 정도 준비를 합니다.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공학적으로 본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과 기억 효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교사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맨손 수업이에요. 맨손으로 강의하거나 수업하는 걸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를 이렇게 매개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전달 방법이 있고 전달하는 것은 기억이 오래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두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할 때는 3시간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이 꽤 많습니다. 90%가 되는데 3일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은 아주 뚝 떨어집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각 효과로만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뭐야? 3시간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이 70% 조금 앞에보다 떨어지는데 남는 비율은 뭡니까? 배는 없습니다. 20%가 됩니다. 그런데 시청각과 구두로 설명할 때 3시간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이 85%입니다. 그리고 3일 후 기억에 남는 비율이 65%나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첨가시켜 뭐가 좋을까요? 자기가 속으로 읽는데 나만 들리는 소리로 읽어주면 그게 내 귀를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뭐가 좋습니까? 기억력이 내가 기억하기가 좋다. 그렇게 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이 좀 번거롭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서 읽으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주입을 하면서 하는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크신 종 되시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1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체격, 굳세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 아름다운 얼굴, 흐림없는 감각, 깨끗한 호흡, 이 모든 것은 자연이 거의 법칙에 순응하는 자에게 표창되는 고귀한 휘장이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월 21일 날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대제목하에 소제목이 건강의 정답, 생활근육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노인 건강의 정답, 근육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대전제하에서 내 몸 주체의 두 다리 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째는 걷기 운동. 뭐 요새 걷기 운동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아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추우니까 조금 멈칫한 것 같지만 여전히 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접지 이론. 이제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지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지 이론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신체 운동은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크신 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체적 운동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소중한 축복이다. 여기 보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질병에 대한 소중한 축복이 신체적 운동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체 운동의 종류별 특성을 보면 가장 안전한 운동은 워킹이라고 봅니다. 걷기.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조깅, 달리기. 가장 재미있는 운동은 스포츠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는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운동은 뭡니까? 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산소 대표 운동이 걷기입니다. 유산소와 무산소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호흡에 산소의 도움을 받고 장시간 동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하고, 무산소 운동은 호흡이 잠깐 멈춰서도 할 수 있는 운동, 그건 소위 말하는 근력 운동,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실은 건강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복습을 하려고 잠깐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각종 질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일본의 니시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큰 인류에 큰 기여를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어, 불어, 독어 등 7개 국어를 습득해서 동서양의 의학적 서적 7만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것도 읽고 동양 것도 읽고 그다음에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니시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의 원인이 뭐냐 그랬어요. 두 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스트레스와 혈액순환의 장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160년 전에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보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유익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그 당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괴정은 이건 52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기가 허락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계절을 가리지 말고 매일 5개에서 산보해야 한다. 그러나 의복은 운동에 적합하며 발을 잘 보호해야 한다. 산보는 겨울에 하는 것이라도 의사의 모든 처방보다 더 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의사의 처방보다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으라고요? 옥에서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왜 옥에서 걸어야 되는 이걸 이제 충분히 이해 가시죠? 왜요? 태양을 받아 이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빼고 건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학자라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또 일반 의학계들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병원에 가면 안정을 찾아라 위주로 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운동을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운동을 많이 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 다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 효과가 한 200가지가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추려내는데 30가지가 됩니다. 호흡의 능력이 높아져서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근력이 정대하고 비만이 해소하고 고지혈이 개선되고 심장이나 폐 기능이 향상되고 고혈압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 다음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심경경색이 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BDNF라고 하는 뇌성장 인자가 분비된다.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연대와 힘줄이 강해지고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동적 시력이 향상되고 녹내장이 조절된다. 동적 시력이 뭡니까? 감에서 보이는 그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 그렇죠? 딱 서 있는 거는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럼 노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움직이는 거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막 투명이 이상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병 발병이 줄어들고 관절의 노화가 늦춰진다. 그 다음에 성기능이 좋아지고 척추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도움이 되고 변비에 도움이 되고 각 장기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이 된다. 특히 노인대 되신 분들은 뭐예요? 넘어지잖아. 그죠? 균형이.
그래서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하면 또 뼈가 약하니까 뭡니까?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으시죠?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증, 불안감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운동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아프리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마사이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족들이 보면 특히 우리 음식과 전혀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주식이 육식입니다. 그런데 육식도 요리해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얌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바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입니까? 요새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병원에서 사망되는 게 약 70%가 성인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인병이 없어요. 왜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모녀의 하루를 동행해 보았다. 올해 16살의 아그네스와 소녀의 어머니다. 아침나절 모녀는 물을 깃기 위해 근처 거의 뭐 우물가에 맨발로 걷다시피 하죠. 거주지인 마을에서 우물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다. 넓은 목초지대를 지나 몇 개 낮은 구름을 넘어가야 한다. 오전 내내 물도로 가는 겁니다. 우물에 도착하기까지 모녀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우물에 도착을 했다. 어깨도 쉬지 않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들은 매일 아침 걸칩니다. 이렇게 물을 기르러 다닌다. 그럼 물이 그렇게 보시다시피 그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부였습니다. 그 왕복 10km입니다. 그렇죠? 물길리로 왕복 10km를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성인 남자의 보폭으로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걸음 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You walk so fast. 오후 시간, 모녀는 다시 시장을 보러 또 간다. 시장에 갑니다. 왕복 20km의 먼 거리다.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30km입니다. Maybe a small boy. 한나절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를 확인해봤다. 벌써 13,000보가 넘어섰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주식이 육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염소를 잡아 그것에서 나온 피를 받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좀 혐오스럽죠. 염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 역시 마사이인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 중 하나다. 고지방 고칼로리의 육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 없어서 조금 단축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의학 검사를 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시간 걷는 데 따른 척추 이상 여부부터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과 혈당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진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먼저 합니다. 척추와 골격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척추는 이상적인 이렇게 고든 직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까만 부분이 일정해야 되고 하얀 부분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The muscles they are much tighter for this person. 큰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척추가 곧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작은 근육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Most of the day they wake up in the morning, they go walking around herding cattle and 매일 소를 쉬는 등 많이 걷는다고 이제 but in a 그렇게 person 얘기합니다. who's probably in an office and does not involve himself or herself in activity, 척추가 there's a 아주 normal 좋습니다. curve that one expects. Okay.
자,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 아까 그렇게 먹었으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었지, 그죠? LDL이 사부인들의 3분의 1 정도의 지극히 낮은 수준. 콜레스테롤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같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분들은 성인병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걷기 운동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 걷기 운동의 원조가 누굴까요? 뭐 다른 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우깁니다. 걷기 운동의 원조가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엘렌 G 화이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863년에 종합적 건강기별을 받았거든요. 그 이상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지금 16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였어요. 미국은 남북전쟁 시대였어요. 그때는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먹고 살 일만 바빴을 때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때 화이트님께서 뭐 했어요? 걷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교회정원 3권 78쪽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 활동 부족은 장과 근육의 약화와 수축을 초래하는데 사욕 부족으로 약화된 이런 기관들은 운동을 통해서 강화될 것이다. 걷는 것을 대신하는 운동은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크게 정진된다.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그냥 이렇게 결론만 낸 게 아니고요. 서론을 미리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좋아진다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니시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면 일맥상통합니까?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효과 만점 걷기 운동 8가지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약간의 피로가 올 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약간의 피로입니다. 두 번째, 걷기의 기본기 습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차츰차츰 증가해야 됩니다. 또는 2주 또는 3주 후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 걷기라는 게 뭐냐면 조금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하시는 게 좋겠죠. 신체 검사와 운동 처방에 맞춤형 운동, 특히 노약자분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운동의 목적을 하는데 내가 숨이 차다 그러면 뭐야? 심폐기능을 튼튼하게 하려는 거구나. 숨이 안 차고 오래 간다 그러면 건지구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안 그러면 무거운 거 간다 그러면 그럼 근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목적을 알고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3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좋아요.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저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이렇게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한 걷기 자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한 것만 3개를 준비했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그러니까 3발자국에 내뱉고 3발자국 들이마시고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가능한 뭡니까? 코로 들이마셔주는 게, 특히 추운 겨울에는 폐에 뭐가 있어요?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관지가 찬바람이 바로 들어가면 걔네들이 뭐예요? 경화가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코 안에서 히팅을 해줍니다.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폐로 넣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쭉 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을 11자로 걸어서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엄지발가락으로 향해서 간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이 3가지만 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약자들의 비만인들의 운동은 점진적 운동 적용은 걷기로 체력을 높이고 난 다음에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는 달리기 순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전봇대가 거리가 한 50m 된다고 그래요. 전봇대를 가는데 2시간 걸렸던 사람이 42.19 마라톤 코스를 주파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기어서. 근데 그분이 나이가 얼마? 75세예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점진적으로 하면요 반드시 정진되게 되고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틀렸어.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걷는 것은 걷기의 필수품은 신발과 양말입니다. 양말 아주 두툼한, 그죠? 좋은 양말을 신고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발 걷기 운동하고 또 약간 이게 배치가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 보시죠. 여기 보면 발의 구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발등이 있고 발바닥이 있어요. 5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38개 근육, 214개 인대, 그 다음에 7,200개 신경, 2만 개 이상의 신경 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붓코어 시스템이라는 게 붓은 발이라는 뜻이고 코어라는 건 핵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체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발에 보면 뭐예요? 속 근육이 있고 바깥 근육이 있어요. 바깥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속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경 시스템과 수동 시스템과 능동 시스템. 신경이 발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시스템은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뭡니까? 동원되는 걸 말하고 능동은 뭡니까? 내 의지대로 동원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발에 보면 내재근과 외재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맨발 걷기 계기, 치유 경험, 걷기 기간. 요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맨발 걷기 선풍을 일으켰던 가장 그 시점이 2023년 7월 12일 맨발로 그러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비밀 방영되고부터라고 그래요. 그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잘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일단은 맨발 걷기 계기가 73.3%가 질병 치유 효과를 기대해서 했습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두 번째는 치유 경험은 그 중에서 79%, 한 80%가 치유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맨발 걷기 운동 기간은 몇 개월을 잡았냐면 3개월 이상을 다 걸었어요. 자, 제가 왜 KBS 거를 했을까요? 이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일반 유튜브하고 좀 달라요. 훨씬 더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있어 그 다음에 검증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맨발과 신발 걷기 전후를 혈관 건강, 스트레스 지수의 변화를 보니까 맨발 걷기가 그냥 신발 걷기보다도 훨씬 더 효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 후 전후 스트레스 지수 변화도 마찬가지로 신발보다 맨발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발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년째 72세 맨발 걷기자와 일반인의 발등, 발바닥의 근육량을 봤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좌측에 있는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두툼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끊임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충격을 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근육도 만들어주지만은 속근육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뭡니까? 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실험 결과의 특징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를. 자, 보니까 세 사람을 실험을 했더라고요. 세 사람을. 그런데 권순주라고 하는 분인데 4주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쫙 봤는데 거의 다 변했어요. 그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골격관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고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이거는 뭐냐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딱 뽑으면 뭘 뽑아요? 혈당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6개월에서 1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가. 다만 이게 뭐예요?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당화혈색소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4주간 운동했는데 그런데 임우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아졌고 뭐가 좋았어요? NK세포, 면역세포가 30배 이상 상승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미라고 하는 분이 한 건데 그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체지방, 중성지방이 줄고, 그렇죠. 그 다음에 NK 세포가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맨발 걷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리 잘 안 보여서 그러시겠지만 빨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항산화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항산화 능력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면역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는 가장 큰 일의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활성산소거든요. 프리리디칼이에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 사람 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과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KBS가 다른 건 다 얘기해놓고 어싱에 대해서 접제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서 한 거예요. 이게가 개선이 됐으면 어싱과 접제에 대해서 분명히 뭐였어요? 더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소개를 못하고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겁니까? 그걸 캐치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맨발 걸으면 여러 가지 다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엘렌드 화이트 여사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5개에서 건강운동은 오히려 봉사 81쪽에 보면 5개에서 건강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적절한 혈액순환을 도모하고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막아주고 뭐까지 좋아진다고요? 영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맨발 걷기 효과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 근육이 자극되고 운동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방을 사용하는 결과를 보면 신을 신고 걸을 때 통으로, 그러니까 발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움직임으로 발에 여러 장근육들이 움직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큰 근육은 되는데 장근육이 동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맨발로 걷게 되면 울퉁불퉁한 노면에 다른 더 많은 장근육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발의 코 근육들이 근육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코 근육, 핵심 근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근육, 뼈하고 마주치는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극으로 대근육들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둔해진 발의 고유 감각을 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평생 신발 깔창 느낌을 받던 발이 뭐예요? 자연의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잔디를 걸었을 때 그 푹신한 감, 그죠? 그리고 모래 같은 데 갔을 때 뭡니까? 좀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자가발 같은 그 까칠한 맛. 이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이 회복이 되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 감각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압하고 마사지 효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발바닥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바닥은 모든 장기의 지압점인 말초신경이 모여있는 뭐라고요?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심장. 발의 경혈입니다. 이렇게 우리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도 뭘 줘요?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임팔스를 주는 거예요.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그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 나뭇가지, 나무뿌리 등을 통한 자연지압, 족저근막과 코 근육을 마사지하고 지압을 하는 것입니다. 지압과 마사지는 뭉친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으로 발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정지되고 발의 피로도도 감소하고 발이 더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걷기와 혈액순환의 관계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걷기는 혈액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걸을 때 발바닥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 몸속의 혈액은 압력을 받아 혈관을 타고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빨라진 혈액은 이 혈관은 심장을 4가지 지나 다 연결합니다. 이른다. 마치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다면 걸을 때 인체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반응은 어떠할까? 걷기 전후의 체열 측정을 통해 혈액순환 상태를 알아보았다. 다리의 붉은색은 혈액이 이동하지 않고 뭉쳐져 있음을 나타내는데 걷고 난 후 붉은색이 거의 사라졌다. 걸을 때 근육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보기 위해 도플러 검사를 실시했다. 전체적인 근육의 밀도부터 걷기 전엔 좁았던 혈관이 걸은 후 두드러지게 확장되어 있다. 그만큼 혈액에 흐르는 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측정을 하는 분은 하늘병원 원장님입니다. 조성현 원장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효과의 네 가지 중에서 넷째입니다. 유익한 호르몬 분비와 면역력이 정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ADNF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성장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BDNF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바로 분비가 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 전만 해도 이걸 잘 몰랐어요. 신경세포가 성장한다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뇌세포의 성장과 건강 유지를 돕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한 50여 가지 주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3가지입니다. 신경전달 물질 분비 효과를 운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뇌에 필요 없는 신호는 줄이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정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뭐예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도록 호메오스테시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뇌세포는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빨간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공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습하라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이 빨간 근육이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 근육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직원하고 뇌세포는 공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공동의 운명 아래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뭐예요? 뇌가 건강하면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그래서 긴장이 저하되는 현상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앉으면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개의 분들이 다른 병이 있거나 아주 피가 났거나 아니면 하체 근육이 부실했어요. 거의 그게 99%입니다. 이걸 가지고 긴장 저하 현상, 토너스 현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요, 혈액을 왕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 자극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근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모두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플러스 뇌세포는 공생 갖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뇌세포는 사람을 살려주고 운동은 뇌세포를 살려준다. 이게 공생이에요. 이제 셋째, 우리가 관심 갖는 접지입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 운동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어싱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흙을 밟는 지구와의 접지, 그러니까 그라운딩을 가지고 어싱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싱이 이론을 보면 2010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전문의와 그 다음에 전기기술자가 해서 책을 낸 게가 이게 최초의 시조가 된 거예요. 요약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맨발로 땅과의 접지는 땅 속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우리 몸 안의 전자 결핍과 전기적 불안정을 해소, 각종 생명활동에 충분히 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창동이라는 이런 분이 이걸 아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주장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이론을 보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신발 신은 상태의 몸의 전압 통상 30에서 600mV,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상태의 전압은 0mV가 됐어요. 맨발 걷기로 땅속에 음전할 땐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유입해가지고 양전을 활성산소, 아까 제가 활성산소 말씀드렸죠? 그걸 중화시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사람을 병들고 늙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활성산소는 통과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까지도 다 통과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한 암이나 각종 만성병이 예방 치유된다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접지, 자유전자 체내 효과입니다. 황산화 효과는 땅속의 음전화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양전자가 활성산소를 중화, 각종 만성질환 예방 및 치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면 혈액 희석 효과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전자는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간에 밀어내는 제타 범위를 올려서 혈액의 점들을 묽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서 심장질환, 뇌질환들을 예방 및 치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ATP 생성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공부하시면,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ADP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데노신 3인산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하나는 묶어져 있거든요. 그게 ADP와 아데노신 2인산화 될 때 힘이 발생해가지고 저기 말하고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촉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 안정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과 통증 시효가 있다고 말합니다. 활성산소를 정상세포로 바꿔가지고 염증과 통증 원인을 해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면역계의 정상작동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맨발 걷기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조금씩 적응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진 발의 근육으로 족저근막염, 그 다음에 지간신경증 발생 이유입니다. 이 지간신경증은 발가락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맨발로 만비 걷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거리와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날카로운 것에 다치지 않도록 살피고, 특히 파상풍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5만 원 내더라고요. 하면 보통 한 5년에 10년 정도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맨발 걷기 모든 분에게 권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심한 변형,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힌 분들, 또 맨발 걷기는 굳은 살 있는 대로 압력의 집중으로 발바닥에 궤양이, 이런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바닥이 1cm 정도 도톰한 지방층이 있는데, 얘네들이 뭡니까? 빠져가지고 없는 상태야. 그럼 그 충격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되는데, 그걸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발가락 뒤꿈치를 쭉 눌러가지고 봐가지고 탁 나는 데서 이렇게 우푹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한참 있으면, 이건 발 뒤꿈치에 지방이 많이 빠졌구나. 그럼 쿠션에 빠졌으니까 걸었을 때 조심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 혈액순환 장애, 이런 분들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맨발 걷기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실내에서 발, 코,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라고 코끼리를 이렇게 했는데, 한 다리를 잡고 이렇게 균형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여기 여러 가지 장근육을 동원시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은 좋습니다. 밸런스 트레이닝, 지압과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S 보니까 이걸 푸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엄지발가락 올리기, 그 다음에 엄지 위에 네 발가락 올리기, 발가락 벌리기, 발바닥 수축 시키기,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밑에 타월을 깔아놓고 타월을 당겨가지고 그 긴 타월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작업을 하면 발가락이, 코어 근육이 또 큰 근육도 함께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인데 겨울에 맨발 걷기 해야 될까 말까? 고민됩니까? 고민되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동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결론은 겨울에 마음 놓고 맨발 걷기 해도 오케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죠. 여기 저희 그 체육공원에 있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합니다. 여기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싱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아침에 할 때는 물격이 있기 때문에 어싱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찬 땅에서 맨발 걷기가 왜 도움이 될까? 이 과학자들이 스트레스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면 세포의 생명체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면 세포의 생존 회로라는 게 있어요.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회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70%가 상승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유전자라는 게 시루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에 도움이 된다. 근데 맨발 걷기에 항상성이 있는데 항상성은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걸 가지고 항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위가 됐을 때는 아까 생존 회로가 작동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될까요? 못 먹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장기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가요? 생존 회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체내에 있는 근육을 뽑아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포도당화해가지고 에너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오랫동안 있는 분들 보면 잘 못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점 말라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못 드셨으니까 뭐를 뽑아가지고 에너지 시켰어요? 근육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에너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져버렸으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 돼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위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배고픔을 주어서 생존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긴 있어요. 한겨울에, 이거 중요합니다. 유광 교수가 그러는데 무조건 좋다니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냐면 30분 이내입니다. 맨발 걷기는 냉수 마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위 스트레스가 짧게 들어오면 생존 회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해서 면역력이 70%가. 여러분들이 겨울에 냉수 마찰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장수 유전자가 켜지면서 안티에이징, 노화를 모두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 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극입니다. 요거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이내를 말해요.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이 30분, 그거는 썩 좋지 않아요. 그래 일반인 분들이 30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겨울 찬 땅에서 맨발 걷기는 길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길게 하는 것은 인체가 과다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성 메커니즘이 뭡니까? 중단 내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도 생기는 거예요. 조금의 추위에도 견딜 수 없는 노약자 30분 이내라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냉수 마찰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 체온과 관련된 감각신경을 갖고 있는 약 4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그중에 반이 차지하고 있어요. 200만 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표가 되어 있어요. 손바닥, 발바닥에 차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그것은 온몸이 차게 하거나 따뜻하게 해서 면역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추우면 뭘부터 먼저 높여요? 발을 먼저 덮여줘요. 그죠? 발을 해주고, 안 그러면 손을 먼저 덮여줘요. 그래서 저희도 시골 가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춥다 그러면 뭐예요? 춥지. 그리고 뭐예요? 손을 막 비벼줘요. 안 그러면 이불은 뭐예요? 이불에다 발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원리예요. 자, 이제 요약 및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 운동별 과학적, 의학적 근거. 얘들이 왜 여기 앞에 앉아있죠? 좋아, 아주 잘했어. 제가 민폐가 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옥천교로 오고 싶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애들이요. 옥천교가 너무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걷기 운동이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의학적 근거 당연히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 과학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운동의 어싱 효과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싱 테스트를 해보면 그 볼트가 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가 의학적으로 뭡니까? 좀 더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고 배우고 또 제가 갖고 이론을 봤을 때는 맨발 걷기 운동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았다고 주장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싱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 맨발로 다니는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북이 정도입니다. 다 뭡니까? 10년, 15년 하다 다 죽습니다. 늙어서. 그리고 마사이족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맨발로 다녔으니까. 그런데 마사이족이 지금 보면 베일이 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80, 90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5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케냐의 평균 수명이 60밖에 안 됩니다. 케냐 사람들의 수명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맨발 걷기 하지 말고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맨발 걷기 분명히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고 또 치유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 효과의 최적 수준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자신의 많은 운동을 자발적이고도 즐겁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랬죠. 말씀드렸죠. 일을 해도 즐겁게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운동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충분한 운동은 못 됩니다. 계획적 운동은 필요가 합니다. 근데 재밌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론으로 설명했던 것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여보, 얘들 좀 정리 좀 하지. 야, 너희들, 야, 떠들면 안 돼, 너희들. 엄마, 얘들 좀 데리고 가. 얘들 도움이 안 되네. 내가 할 말을 잊어먹어버렸잖아. 자, 지속적으로 실수할 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뭐예요? 뭐가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면 동기가 유발이 될까 안 될까요? 동기가 유발이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동은 뭡니까?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입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운동은 싫든 좋든 해야 한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시작. 운동은 과유불급이다. 자신의 몸이 적응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의욕만 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 대래 역효과만 초래한다. 세 번째, 운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뭐예요? 즐겨야 된다. 천천히 꾸준하게 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건강체로 바뀌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걷기 운동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병통치약 맞습니다. 그럼 화이프님께서 160년 전에 왜 맨발로 그런 말을 안 했을까를 한번 제가 의심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신발이 인체공학적으로 발을 정말 정교하게 잘 보호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뭐였어요? 거의 맨발로 다니듯이 십신을 신고 다닐 때였어요. 뭐 그때는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걷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 약을 삼킬 때 아주 쓴맛이 있는 것이 단점이면 단점이다. 시작. 그것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 쓴맛을 참고 삼키면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제 확신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동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동하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 운동 하나만 안 되잖아요. 그죠? 하긴 해야 돼.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아파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운동의 이점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화이픈 글씨를 한번 제가 더 소개해 드립니다. 교회정원 이건 525쪽입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액순환은 더 잘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로보도는 뭐 한다고요? 운동 부족으로 죽어간다.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두 다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주치의이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